오늘은 테슬라 실적과 증시가 왜 버블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ARM, 인텔, 기술적 분석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증시가 끝나면 시황을 정리해서 저의 채널에 있는 게시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글을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켰을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황 정리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검색에 미국 주식은 훌륭하다를 검색하시고 게시판으로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시황은 증시가 끝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업데이트 가능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들 테슬라 실적은 보셨을 텐데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현인콜이라고 하죠. 실적 발표 후 경영진이 투자자들에게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하는 자리. 어닝으로 떨어지는 주가도 끌어올려주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간단하게 앞으로 조금 별로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힘없는 현인콜이 되어버리니 스페이스X가 싼 가격에 테슬라 사서 합병시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돌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도 테슬라 주식이 많고 오래전부터 구독자분들하고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안 좋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업 분석이라고 해서 좋다, 좋을 것이다 라는 것에 좌표 찍어 놓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20년 주식간 짬밥으로 제가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종목을 이성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테슬라 주가가 오를 때도 저는 자동차 회사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지만 보통 주가가 오르면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본 테슬라는 네 가지였습니다. 자동차 판매, FSD, 로보택시, 옵티머스. 저는 개인적으로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저는 증시 상황과 기술적 분석으로 아슬아슬해도 매수는 하면서 수익을 했습니다. 안 좋다고 매수를 보려 하거나 그렇지 않고 저는 분위기 타면서 할 때가 되면 그냥 하는 투자자입니다. 테슬라 기업적으로만 아슬아슬했던 부분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잘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처음 부흥을 시작할 때는 시장에 잠재적 고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앞에 있었죠. 그리고 세계 각국의 잠재적 고객들도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자동차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잠재적 고객은 테슬라를 타보고 계속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타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물론 새로운 고객도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객이 생겨난 만큼 빠져나가는 고객도 있는 게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계속 판매가 늘어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잠재적 고객으로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할 때는 뭐만 한다고 하면 다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 상승을 만듭니다.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유가가 오르면 테슬라 판매량이 늘어날 거라서 주가가 오르는 거다, 오를 거다 하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요즘 주가가 이렇게 비싼데도 크게 호재로 작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에만 의존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FSD라는 것에 기대를 걸었던 건데 FSD도 역시나 잠재적 고객이 있었기에 성장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봤는데요. FSD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다른 자동차 기업들에게도 판매가 되고 매월 돈을 받는 형식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딱히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FSD 활용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FSD의 성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잠재적 고객이 얼마나 더 생겨날 수 있냐는 건데요. 이건 자동차 판매량과 연결이 될 수 있어서 한계에 부딪힐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시작. 이미 웨이모가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택시 노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정부도 건드릴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로보택시가 모든 택시를 대처하기는 어려울 거란 거죠. 모든 택시를 대처하면 택시 노조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웨이모 처음 보고 우아하지 웨이모만 타야지 하는 사람 없거든요. 역시 로보택시 잠재적 고객으로 인한 성장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적응해가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로보택시만 타야지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죠. 이 사업 역시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옵티머스입니다. 로봇 좋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니까 로봇이 돌아다니는 미래 세상을 보고 투자 가능합니다. 많은 공장들에서 로봇을 사용하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빛을 발하겠지만 옵티머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면 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테슬라 주주님들에게 여느 유튜버와 같이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식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을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려는 유튜버라서요.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그마도 제가 투자에 고려하시라고 했던 겁니다. 잠재적 고객을 두는 건 좋지만 피그마는 이미 잠재적 고객이 다 사라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멤버십에서는 피그마 매수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 피그마 언급 금지 이런 장난도 치면서요. 피그마 기업 분석 보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저는 잠재적 고객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다른 종목도 같은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분명 그래서 테슬라 매도하라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저의 방식을 따를 뿐입니다. 그 방식은 기술적 분석으로 합니다. 상승할 때도 매도를 하고 하락할 때도 매도를 걸어놓고 물량 조절을 합니다. 매도하고 상승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겠죠. 후회하실 것에 두려워하실 수 있지만 저는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는 확고한 생각과 후회하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짬바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증시에서 겪게 되는 감정에 대한 것들의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400 위에서 매도를 몇 번에 걸쳐서 결정을 했고요. 실적 전에도 매도를 했습니다. 하락할까봐 매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아닙니다. 약속된 운영에 따른 겁니다. 저는 아직도 테슬라가 큰 상승을 하기를 바랍니다. 무언가의 분석으로 테슬라의 매수와 매도를 바로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테슬라를 걱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기술적 분석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영상 분위기가 하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리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식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수많은 버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많이 오르고 빨리 오르면 버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버블 이야기는 작년에도 있었고요. 매년 한 번씩 나오는 것 같네요.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분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블의 첫 번째는 차별화 장세입니다. 반도체 상승이 크다는 것 다들 느끼고 계시죠? 그러면 지수가 올라갑니다. 지수는 증시판의 심리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니까 매수 심리도 커지면서 증시 자체가 좋아하는 게 정상입니다. 증시가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는 것을 따릅니다.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식의 기본이라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AMD, ARM 굉장하죠. 반대로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죽을 맛입니다. 엔트로픽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AI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대체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기업의 추세도 바뀌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소비 쪽 종목들도 요즘 죽을 맛입니다. 나이키, 룰루레몬, 꼴이 말이 아니죠. 2021년을 보면 빅테크 우량주들은 사상 최고가를 넘으면서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한때 우량주였던 페이팔, 스퀘어, 지금은 블록으로 바뀌었죠. 폭락을 했었습니다. 다른 우량주들이 좋으니까 그러려니 하기도 했고 다시 올라가겠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3, 4개월 이후 폭락이 있었습니다. 버블론과 폭락론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것이 극심한 차별화 장세입니다. 요즘 저는 차별화 장세가 심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다음은 차트를 봐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다고 폭락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빠르게 오르면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게 51선 혹은 201선과 주식의 이격이 멀면 물량 소화하는 하락이 나와야 한다고 첫 번째로 해석합니다. 물론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게 맞았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차트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확률적으로 높았던 것들이 모여져서 지금 우리가 보는 차트인 겁니다. 근데 눈에 띄게 많이 오른 종목들 아무거나 봐도 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마블인데요. 마블 이격이 굉장히 멀죠. AMD도 그렇습니다. ARM도 그렇고요. 반도체로 쏠려서 주가가 머리 끄댕이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가적 상승이 있을 수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따라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대처 방법을 모르면 더욱더 난감해지죠. 이렇게 51선, 200일선의 주가 이익이 많이 나는 종목이 늘어나는데 반대로 한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주가 하락의 폭이 큰 종목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버블이 커져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목표 주가 나오잖아요. 버블을 판단하는 것도 목표 주가를 정하는 것도 사실 같은 방식입니다. 제가 멤버십에서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목표 주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버 분들이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개선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것 같죠?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기술적 분석으로 목표 주가를 정합니다. 자, 그럼 버블이니까 터지냐? 아닙니다. 51선이나 200일선의 주가가 다가왔을 때 그때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주가가 정말 높았다는 판단이 되면 나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버블이니까 터지는 것이 아니고 버블은 다시 줄어들고 추가 상승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블이 있다고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물량 소화의 하락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버블이라고 폭락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먼저 앞서서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버블이 터질 것인지 아닌지의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크로 분석이 지치셨나요? 아주 심플합니다. 테슬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하락한다. 하락하니까 테슬라가 어떻단다. 미줄도요. 하지만 테슬라는 아주 안 좋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아일랜드 패턴. 진행으로 하락하고 있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데드크로스도 결국에 만들어졌고요. 차트는 심리라고 하죠. 지금 나온 실적으로 그래도 테슬라가 상승의 여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360입니다. 그리고 걱정은 330 아래로 하락해서 맴도는 느낌이 오면 그때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330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470, 472에서 목표가 520 부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반도체의 추가적 상승도 남아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과매수 지역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서 추가 주가 상승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AMD입니다. 버블이 어떻다, 무섭다 해도 쫓아 들어가야 하는 장세가 있거든요. 240에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중이실 텐데요. 목표 주가는 330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넘었지만 320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봐야겠습니다. ARM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쫓아 들어갈지 결정하고 그냥 올라타야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눌림이 나와야 하는데 기관들이 끌어올리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240을 넘으면 255 부근까지 목표 주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인텔은 트럼프를 등에 업은 종목이죠. 그리고 요즘 반도체 관련 업종도 좋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예상했고 실적은 엉망만 아니면 올라가겠다고 봤습니다. 실적은 괜찮았죠. 주식이 이렇습니다. 분위기를 잘 살필 줄 알아야 하는데요. 실적 전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있고 실적 발표하고 뛰어드신 분들도 계신데 78달러, 80달러, 85달러 이렇게 익절 잡아놓고 대응했습니다. 추가 상승하면 92달러까지 익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추가적 매물대에서 매수하시면서 계속 운용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로 보는 증시 추세입니다. 제가 6,900을 넘으면 상승 추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가 상승 추세로 넘어오면서 반도체들의 상승하고 딱 맞아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수로 추세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수도 과매수 지역입니다. 과매수 지역이라고 상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구간에서 눌림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석을 해놓고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단기적인 눌림은 예상해 놓고 나오면 받아들이시고, 많이 올랐으니까 음봉 하나만 나와도 이제 상승이 끝난 건가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텐데요. 하나의 음봉에 너무 많은 해석을 하는 것도 주식을 복잡하게 하는 부분이니까요. 우선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